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 먼저 헤드라인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피 3,100선 숨고르기, 조방원은 하락, 자동차는 상승, 순환매 장세입니다. 전일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에 나선 코스피, 큰 틀에서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을 좀 짚어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 매파적이었던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다면 조기 인하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는 등 충분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중동 긴장 완화의 경우 이미 우리 시장은 전일 선반영을 했고 불완전한 휴전이라는 분석 속에서 우리 시장을 크게 움직일 재료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벽 MSCI 연례시장 분류 결과가 발표됐는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워치리스트, 즉 관찰 대상국 등재가 불발이 됐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재료라 과열 분위기 속 쉬어가기에 빌미 정도가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개인의 순매수가 하방을 지지했던 어제였습니다. 시장이 단기 과열에 위치해 있다는 건 특징 섹터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그리고 AI 정책 기대감에 올랐던 LG CNS 그리고 삼성 SDS 같은 종목들은 주가 부담에 차익 실현이 크게 나타났고요. 소외주,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특히 소재주, 예를 들면 동진세미캠이 5% 넘게 상승, 그리고 관세 피해주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자동차주도 어제는 급등했습니다. 즉, 순환매와 소외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쉬어가기와 순환매 이후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들어왔던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체크를 해볼까요? 시장 정점 직후는 약하지만 기술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리포트에서는요, 이격도를 언급합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율을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인데 100 이상이면 주가가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스피 60일 이격도는 117로 금융위기, 코로나19 직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열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선행지표, 그러니까 경기지표는 과열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에 단기 과열이 해소되면 시장은 재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실적 기대감이 약한 업종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을 했고요. 일단 일정적으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인 7월 8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4일 상법 개정이 처리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죠. 앞으로는 이 이벤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펀더멘탈, 즉 2분기 실적으로도 이제는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무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 증시는 비교적 무난했던 가운데 퀀텀스케이프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기본 공장에 도입하면서 30% 급등, 오늘장 전고체주를 움직일 수 있을지 주시해 보고요.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주 서클은 오늘도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죠.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경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이겠죠. 마이크론 실적 수치 자체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실적은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93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AI 수요로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무려 50%나 성장했다는 건데요. 이에 D램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3분기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출 전망도 긍정적이었죠. 다음 분기인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의 경우 전망치가 100억 달러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실적 전망 관전 포인트들 전해드리면서 우리 반도체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간 D램 빅그로스, 즉 생산량 증가율 전망인데요. 기존에는 로우 틴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초반의 증가율을 봤다면 이번에는 하이 틴스, 즉 두 자릿수 후반의 증가율로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즉 관세발 불확실성의 하반기 수요가 상반기로 미리 당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빅그로스율 상향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수요는 탄탄하다고 시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HBM으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시사를 했죠. 소위 마진이라고 부르는 매출 총 이익률이 3분기에는 예상을 상회, 4분기에도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좀 해석을 해보자면 AR 수요,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는 계속된다는 관점에서 실적 기대감이 우리 기업들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물론 경쟁자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가져가야겠지만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기업으로도 이어지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는 우리 시장,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6시 마감하는 야간 선물 상승폭을 한때 확대하기도 했죠. 다만 마이크론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그간 많이 올라 이미 선반영됐다는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간 반도체주가 좋았죠. 그렇게 오늘장 선반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그 여부는 9시 개장 이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숙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SK이노베이션이 SK엠무브 지분 30%를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합니다. 이로써 진행 중이던 SK엠무브 기업 공개 절차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미국 내 법인 재편 작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기존 SK이노베이션 ENS의 자회사였던 프리즘 아메리카는 SK이노베이션 아메리카에 현물 출자되며 그 대가로 신주가 발행됩니다. 현물 출자 금액은 약 3조 666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 효율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시 내용 자세히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재무적 투자자인 에스코솔루션 홀딩스가 보유한 SK엠무브 주식 1,200만 주를 8,592억 6천만 원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완전자회사 HS USA 홀딩스가 다음 달 실시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HS USA 홀딩스는 하나시스템이 미국 필라델피아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를 위해 작년 7월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인데요. 필리조선소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취득 주식 수는 6만 2천 주, 규모는 우리 돈 846억 3천만 원입니다. 해당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고요. 하나시스템은 이번 유증 참여는 하나해운 지분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해운은 지난해 하나오션이 미국 종속회사를 통해 설립한 해운사로 친환경 디지털 선박기술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은 하나해운에 투자해 상선 및 함정에 탑재되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주가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숙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부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첫 번째 공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엠무브의 지분 30%를 매입해서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엠무브를 사실 IPO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계획에 좀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엠무브의 IPO의 잠정 중단은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배 구조의 간소함이 핵심 자산의 완전 편입은 이 중장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ROE, 자기자본 총이익률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국 내의 통합법인 설립 시 전지에너지 계열사 간의 시너지 가시화가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의 지주사 역할 가치도 재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다소 약하긴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는 이제 단기 자금 조달보다는 그룹 전체의 이 전략적 방향성과 이 글로벌 통합 시너지의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행보는 이제 미국 내 통합법인 구축을 위한 사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는 것으로 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윤활유, 리사이클링 등 에너지 계열사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입체화하려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IPO를 통해서 외부 분리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시너지 창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위축된 IPO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SKM무브가 상장을 추진했을 경우 기업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반영된 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불확실성을 줄이고 내부 효율성 강화를 하는 유연한 전략을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의 향후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가의 하방을 확보하고 상방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시 내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방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정유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반전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해당 공시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다져주는 그런 공시다 이렇게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공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시스템인데요. 하나시스템이 미국 자회사 주식 6만 2천 주를 846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좀 참여를 하는 모습인데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가 좀 흔들리면서 어제도 한 6% 하락 마감했는데 전망과 해당 공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이런 공시 내용은 이제 가격 조정 시에 매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소 좀 약한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조정 시에 재차 상승했을 때 비중 확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되어서 공시 내용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이 하나시스템이 이 미국 자회사인 HSUSA 홀딩스의 유상증자에 846억 원을 추가 출자한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을 본격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SUSA는 한화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인데요. 현재 이 조선소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한화오션이 소유해서 그룹 차원의 공동 지배 구조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이번 증자 자금은 타법인의 지분 취득 그리고 즉 추가적인 M&A나 전략적 제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미국 내의 조선소 추가 확보, 방산, 장비 공급 확대, 현지 인프라 강화 등 하나 글로벌 방산 전략을 한층 더 구체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위성, 레이더, AI 기반 항공전자, 특수선박, 추진체 등 방산 전 분야에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번 투자로 미국 내 군함 수주, 바이 아메리칸 법안 대응, 해양 전략 플랫폼 확보 등에서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현금 흐름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 근본 관련된 초기 적자 법인에 대한 846억 원 투자는 재무적 부담보다는 이 전략적 가치의 평가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한화 시스템의 장기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종목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여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종합물류 섹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종합물류 섹터가 간만에 제대로 튀어 올랐습니다. 섹터 내에서 KCTC가 20%대, 동방이 11%대, 인터지스가 5%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는 해수부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운송로, 이른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24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연내에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새로운 청사가 건축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과 관련해 이 빌려 쓰라는 주문을 할 만큼 이전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하죠. 여기서 부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북서항로와 북동항로로 나뉘는 북극항로 구상의 시작점이 되는 게 이 부산항이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의 경우 기존 항로 대비 거리가 30에서 40%가량 적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올 개척 계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불기둥 세워왔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전일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섹터 전체는 3%대 약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는 IT센 PNS가 10%대, 헥토파이낸셜이 9%대, 한국정보인증이 8%대 약세 보였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대표가 서클 주식 30만 7천 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렇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하락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내놓은 경고 메시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치 연동이 무너지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회수하는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여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특허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산업인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간밤에도 미국 정규장에서 서클이 10% 넘게 하락한 만큼 오늘장 섹터 움직임도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슈픽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텍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물류주들, 예를 들어 동방 그리고 KCTC 같은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당히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팩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해양수산부는 최근 북극항로 TF를 출범시키면서 이 단순한 해운 정책을 넘어서 대한민국 물류 패러다임의 전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기존 수혜주 운하 대비해서 약 30% 이상의 단축된 항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운송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운송 시간이라 하면은 뭐 10일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이런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단기 테마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조선해운 항만산업 전반의 구조적 수요 확대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항과 제주항을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해운 물류 쪽입니다. 해운 물류 쪽의 종목을 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HMM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보시는 게 좋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는요,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뭐 삼성중공업 등 쇠빙선 LNG성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한국카본 그리고 뭐 엔진 쪽에서는 STX 엔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쪽의 SOC 전력기기 쪽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물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서 포스코 DX 뭐 이런 종목들, 하나 시스템, 뭐 세트레가이 등 스마트 물류 기술 기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투자 전략적으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단기적으로 테마 흐름에 올라타되 이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 등 정책 일정에 맞추어서 중장기 핵심 수혜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이번 TF 출범은 정책 드라이브의 시작점일 뿐이고요. 물류, 조선, 항만 등 국가 전략 산업의 릴레이팅 기회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정책 관련 일정들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 속에서 연일 급등했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어제 차익 실현성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고요. 간밤에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인 서클 또 한 번에 10%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자, 조정이 나온 시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상당히 요 내용도 최근에 그 트렌디한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서클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이 시장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상장 이후에 무려 690%나 넘게 급등을 했던 건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인 USDT가 있고 USDC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서클은 USDC입니다. 이 발행사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매각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서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서클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PE 기준에서 168배, 매출 기준 PS 기준에서 19배 수준까지 올랐고요. 부담이 대단히 커진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 아크는 서클 비중을 줄인 대신에 코인베이스나 그리고 로빈후드처럼 거래 플랫폼 중심의 기업 자금에 자금 재배치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자금 흐름이 발행사 중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투자 전략 차원에서 보시면은 서클처럼 단기간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이익 실현 전략이 유효하고요. 동시에 플랫폼 기반의 종목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에 대한 순환매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겠죠. 국내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디지털 결제 테마가 유명합니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 카카오페이, LG CNS, 자체 코인을 발행한 헥토 파이낸셜, 다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신세계 INC, 그리고 뭐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더즌 이런 종목도 관심을 보게 되는 거죠. 장기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모두 이 법제화와 정책 지원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면서 테마 확대 국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건 요약하자면 서클 매각은 테마 끝이 아닌 투자 축의 전환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전략까지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 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